예, 머니스토리 시간입니다. 오늘 머니 컨설팅은요, 윤지혜 전문가, 권영석 전문가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제2의 건강보험이다라고 불리는 실손의료보험. 실손보험료가 올해 들어서만 무려 25.5%나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소비자들에게는 아주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실손의료보험비가 계속해서 오르는 이유, 그 배경을 먼저 좀 여쭤보고 싶어요. 권영석 전문가님. 네, 사실 실손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그 보험사에서 수익을 내는 어떤 대표적인 상품들은 아닙니다. 이게 이제 의료비, 국민들이 이제 의료비라든가 이제 그런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만든 상품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부에서 반강제적으로 이제 만든 상품이 실손의료비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실손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손해보험 영역에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보험, 그 다음에 공제보험까지도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2009년 10월달 이후로 표준화 실손보험이 만들어지고 난 그 이후에 데이터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보험사에서 손해율이라든가 위험률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데이터가 워낙 작아서 감지를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손 보험료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 데이터가 짧으니까 그 데이터를 가지고서 내년에는 이 나이에 이런 성별을 가진 어떤 직업군을 가진 어떤 분이 이런 위험을 갖게 될 것이다라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 갱신되는 그 보험료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이런 이유 때문에 작년 9월부터 자기 부담금이 20%로 늘었다고 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들은 좀 부담으로 작용하는 건 아닌가, 손해는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윤지혜 전문가님. 예. 작년 9월에 실손보험 가입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부담금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면요. 병원에 가셔서 이제 진료를 받으시면 예를 들면 100만 원이라는 이제 진료비가 나왔을 때 자기 부담금이 20%면 20만 원 정도는 내가 부담을 하게 되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보험사에서 혜택을 받는 경우인데, 이 자기 부담금이 계속 올라간다는 이유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내가 내고 있는 그 부담금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회사에서 손해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10,000원이나 20,000원 정도의 실손보험료를 내시고 10만 원, 20만 원 정도의 의료비 혜택을 받으시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계속 부담금을 늘린다든지 보장이라는 부분들을 줄인다든지 해서 자꾸 이런 부분들을 줄여가고 있는 상태인 거죠. 예, 보험사도 문제고 사실 소비자도 피해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실손보험, 사실 과잉진료가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정작 치료를 받는 분들은 내가 과잉진료를 판단받은 건지 아닌지 모른 상태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 유병력자로 찍혀서 다음번에 어떤 보험을 가입하려고 했을 때 어떤 부담감으로 작용할 것도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예, 맞습니다. 병원에 혹시 가셔가지고 진료를 받다 보면은 이런 질문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실손의료비에 가입이 되어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게 될 수도 있는데, 자, 언제부턴가 실손의료비가 병원도 좋은 일 시키고 환자도 좋은 일 시킨다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과잉 진료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과잉 진료를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실손의료비에 청구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본인 부담금 이외에 그것만 놓고 그것만 내고서 이 진료를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보험료가 과다 청구가 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보험료가 과다 진료가 되는 그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실손의료비 이외에 다른 보험을 가입을 하고 싶은데 보험료가 과다가 청구가 됐다라는 이력이 남게 되면은 다른 보험을 가입을 하고 싶을 때 내가 특별한 질병이라든가 상해에 그런 부분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가입이 거절하거나 내지는 제한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 실손보험이 정작 필요한 시기는 노후, 그러니까 고령화 시기일 것 같고요. 또 20대에 가입을 했는데 나는 한 번도 실손보험료를 타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런 실손보험은 꼭 가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실손보험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병원에 잘 안 가십니다. 아파도 병원에 잘 안 가시고, 그 다음에 특히나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가셔야 되는데, 하루 이틀 자고 일어나면 컨디션이 다시 좋아지니까 병원에를 안 가십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가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은 괜찮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데미지가 쌓이다 보면은 큰 병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 같은 경우에 제가 올해 38인데 3년 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약 키가 188에 한 85kg, 한 87kg, 굉장히 단단하고 운동도 많이 했던 친구입니다. 예. 근데 이 친구가 한 20년 정도
본인 말로는 치과도 한 번도 간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이 친구가 보험을 한 개라도 가입을 하고 있었을까요? 보험을 가입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에 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친구가 그 출근을 하면서 아침에 이제 운전을 하고 가다가 심장 한쪽이 콕콕콕콕 찌르더라는 겁니다. 심장을 조금 움켜쥐는 그런 기분이 들어갖고 아차 싶어갖고 이제 그 병원으로 이제 돌렸는데 운이 좋았던 것은 근처에 그 S병원 응급실이 있어갖고 S병원 응급실 앞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제가 그 소식을 들은 지는 이제 그 친구가 한 3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그 소식을 들었는데요. 그렇게 건강하던 친구가 급성심근경색이 와서요. 이 얘기가 3년 전 얘기입니다. 급성심근경색이 와서 지금 현재도 다행히 이 친구는 사망을 하진 않았습니다. 사망을 하진 않았는데 실질적으로 사회생활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건강하던 친구가 정말 뼈만 남았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 20대에 건강할 때 보험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이 맞고요. 지금 뭐 자동차 같은 경우도 사고가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해도 마찬가지고요.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라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예.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도 건강할 때 가입을 해 놓으셔야지만 그래야지만 정작 필요할 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아프고 나서 보험에 가입을 하고 싶다. 가입 거절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은 건강할 때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 실손 의료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실손보험의 구조가 좀 개편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들리는데요. 이르면 내년쯤 지금보다 한 40% 정도 저렴한 실손보험이 탄생할 거다라는 얘기가 들립니다. 윤지 전문가님, 기존에 있는 것들과 이렇게 새롭게 탄생할 좀 저렴한, 보험료가 저렴한 상품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기존에 가입돼 있으신 실손을 보시면 모든 입원과 모든 통원에 대한 부분들을 다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20대에 별 많이 아프진 않잖아요. 이런 부분들 과도하게 많은 부분들이 보장이 되다 보니까 한 번도 나는 청구를 해본 적이 없고 타본 적이 없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40% 정도 보험료가 떨어지는 반면 보장은 그 나머지 60%에 대한 부분들은 떨어지는 수준으로 가겠죠. 그래서 보시면 개인의 상황에 따라 물론 이제 다르기는 하겠지만 이 손해율에 따라서 갱신되는 보험료 부담이 굉장히 커지실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상품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실손 상품 가입자만 3,200만 명인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가입돼 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들고 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해지를 하고 다시 가입하는 게 맞는 건지 어떤 게 유리할까요? 해지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3,200만 명이라는 숫자가 보여주는 걸 보면 인구의 5분의 3 정도가 가입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만큼 이 실손 보험에 대한 필요에 대한 인식은 확실히 갖고 계신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실손은 가입하실 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심사 기준이라든지 직업군이라든지 개인의 질병에 따라서 가입하실 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으세요. 그런데 뭐 새로운 실손 상품이 나온다고 해서 기존 거를 깨시고 새로 가입하시려고 하시는 건 약간 무리수가 있는 것 같고요. 보험료가 조금 저렴하게 나올 수도 있기는 하지만 다양한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기존 거는 갖고 가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요, 사고가 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다시 갱신할 때 보험료 인상폭이 다른 게 확실한데, 이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갱신할 때 병원에 많이 갔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보험료 인상폭이 같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맞습니다. 그 자동차 보험처럼, 진짜 각각 개개인마다 그 요율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어떤 차를 끌고서 내가 뭐 그 해에 사고가 났다. 그러면은 할증이 붙고, 그 다음에 사고가 안 났다. 그러면 할인을 받고, 저도 사실 그 실손 의료비를 가지고 이제 보험 가입자 한 사람으로서 그런 것들이 참 불만인데, 근데 이것이 구조적으로 봤을 때, 그 데이터가 워낙에 없고 짧다 보니까는 그 손해율이라든가 그 위험률에 대한 그 데이터를 갖다 종합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각각 개인마다 자동차 보험처럼 요율로 이렇게 만들어서 적용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들이 참 한 가지가 이제 그 좀 가장 큰 불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데이터가 너무 짧아서 개개인별로 적용하는데 무리가 있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실손보험의 보험료 인상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던 과잉 도수 치료가 실손보험 지급 대상에서 제외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렇다면 이제 실손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어떤 불만들을 해소할 수 있는 건지 이게 또 궁금하거든요. 예, 혹시 도수치료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도수치료가 뭐 허리 통증 있을 때 물리치료 같은 거 받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이제 운동을 하다가 조금 허리 쪽이 심하게 다쳐가지고 이제 병원에 간 기억이 있는데, 병원에 정형외과를 가시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담당 의사가 사진을 찍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진료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밖으로 내보내면 어떤 실장님 같은 분이 찾아오셔서 따로 상담을 받게끔 만듭니다. 그런데 이 도수 치료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도수 치료를 받아보니까는 허리가 정말 두세 번 정도 받으니까 말끔하게 낫더라고요. 그런데 잘못된 것은 뭐냐면 과잉 진료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들은, 그런 것들을 두 번, 세 번이면 끝날 것들을 패키지로 묶어서 판매를 물건을 파는 것 마냥 판매를 하는 것들이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도수 치료가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환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필요한 그 보장에 대한 그 부분을, 도수 치료를 없애는 것보다는 병원에서 과잉 진료를 유도를 하고, 그다음에 실장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써서 과잉 진료를 유도를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병원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 것이 맞지, 지금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보장을 축소를 시켜서 단순하게 그냥 도수 치료가 그냥 문제가 됩니다라고 얘기가 나와서 그 부분을 축소시키는 것보다는 과잉 진료를 하는 그런 병원들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실손보험 자체를 최대한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입 시 유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권영석 전문가님부터 한 말씀 해주세요. 사실 그 실손보험의 종류는요, 손해보험이 있고 생명보험이 있고 그다음에 공제보험이 있습니다. 공제보험은 쉽게 얘기하면 그 우체국보험을 얘기를 하는데요. 자, 우리나라의 그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은 나라에서 금융감독원의 그 통제 하에 관리 감독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상품을 만들었다 그러면은 금융감독원에서 어떤 분쟁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났을 때 중재를 하는 역할들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제보험, 우체국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 금융감독의 통제 밖에 있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 분쟁 사유가 났다라고 하면은 개인이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실손 의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손 보험에서 만약에 분쟁 사유가 발생이 됐다라고 하면은 화재보험이나 생명보험 영역 안에서는 금융감독원의 어떤 민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해결을 볼 수가 있지만, 공제보험은 개개인이 일단 첫 번째로 해결을 하셔야 되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점 첫 번째로 유의를 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나이마다, 그 다음에 성별마다, 직업군마다 이 실손의료비를 취급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약 한 20여 군데가 넘습니다. 근데 그 회사 그 보험들이 말씀드린 대로 나이마다, 그다음에 직업군마다 똑같은 키 몸무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들어간다라고 하더라도 첫 번째 1회 보험료가 각각 회사마다 다 틀립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그 데이터 자체가 어떤 회사는 가입이 많이 되어 있고 어떤 회사는 적게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정확하게 뽑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를 그 20여 군데를 전체를 다 비교를 할 수는 없겠지만 첫 번째로 한 4-5군데 정도 비교를 한번 해보시고요.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갱신이 됐을 때, 그 갱신 예상이 되는 1년 후에 갱신이 됐을 때 갱신 그 보험료까지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1회 보험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두 번째 갱신이 됐을 때 그 보험료가 얼마큼 인상이 되는지, 그 인상폭에 대해서도 꼭 한번 확인을 하시고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실손의료비 같은 경우에 만약 준비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실손의료비만 준비를 하시는 것보다는 3대 진단비라든가 기왕에 준비하시는 거 같이 준비하셔서 꼼꼼하게 보장을 받으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석 전문가님의 의견 들어봤고요. 윤재 전문가님도 실손의료보험 가입할 때 팁 하나만 주신다면요? 저도 이제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실손은 젊었을 때, 안 아팠을 때 일단 빨리 가입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험료의 갱신이 반드시 있다는 걸 인식하시고 가입하셔야 되는데, 1년 후에 갑자기 막 올랐다든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전화를 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15년 후에 재가입이 가능하시고요. 1년마다 갱신으로 가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실손으로만은 보장이 절대 되지 않는다는 부분. 그러니까 정액으로 보장받는 생명보험에 건강보험과 같이 가시는 게 좋고요. 물론 실손으로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비나 이런 부분들은 해결이 되지만 어떤 질병으로 진단을 받으셨을 때 생활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 병행해서 가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봤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하고 이어서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 갖겠습니다.